일단 봅시다. 1번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든 게, 이게 A, B 길이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구하게 써야 되는데, 길이가 뜨는 바람에, 하여튼 요거는 좀 아쉬운 문제고, 원래 A 값을 구해서 그 답을 내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죠. 뭐 하여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2번 맞춘 사람. 2번도 이제 그냥 극대극소 찾는 문제고, 거기에 약간 실수 하나고, 이제 K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어서, 일단 넣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각자 합시다. 자, 3번 맞춘 사람, 3번. 잘했네.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방학 때 한 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원래 요 방학 매일반에서, 하려고 했어. 극값 판정에 대한, 이제 요거, 3차 함수, 이제 근 판정 그 다음으로 이제 극값 판정을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고, 정규반에서. 그래서 요거는 아마 9평 전으로 다시 한번 하긴 할 거야. 왜냐면 9평 때도 요 극값에 대한 판정 문제가 또 나올 거라, 이게 또 버전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문제 3번처럼,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되게 많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극값을 갖지 않을 때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 이제 근으로 확장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 가볍게 봅시다, 3번은. 자, 일단 얘는 속에 있는 애를 풀어주면은, 속에 있는 애, 1에서 x까지 x제곱 여기 t제곱으로, 여기 x를 방출을 시켜줘야 돼요. 수투에서는 얘를 일단 극값 판정하려면 미분을 x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x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하니 얘를 밖으로 방출을 일단 시켜주고, 분표를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ft, dt. 이렇게 하고 이제 미분을 하죠. 공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x 인테그랄 1에서 x에 ft, dt가 되고, 이제 이쪽을 미분하면 x제곱 fx, 여기도 미분하면 x제곱 fx가 돼서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g 프라임 x가 탄생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근에 대한 판정을 들어가는데,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 수능에서 근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 근에 대한 상황은 딱 3개밖에 다루진 않아. 1, 2, 3도 1, 2, 3밖에 안 다뤄.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거밖에 안 다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에 대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의 가중치를 1, 2, 3 요 셋 중에 이제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얘가 일단 0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근이 0도 있고 1도 있지. 그러니까 덩어리를 치면은 여기에도 인수가 있고 여기에도 인수가 있어. 그럼 이 식 자체는 x랑 x 빼기 1 인수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다 각각 극값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걔네가 극값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근의 입장에서 가중치로는 중근을 넣어주면 되죠. 중근을 넣어주면은 이걸 0으로 만들지만 부호 변화가 안 생겨서 어쨌든 극값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테그랄 1에서 x에 ft, dt라는 식을, 얘는 기본적으로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고 있어요.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하나를 무조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2차 함수 fx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이거 3분의 1로 시작을 할 거야. 3차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만 가지면 안 돼. 2개를 가져야 돼요. 다른 근이 없으니까. 그리고 x도 또 가져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얘가 식이 이렇게 완결이 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근에 대해서 생각해서 근으로 식을 만드는 요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껍데기만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지만, 요거는 안 바뀌는 거야. 이거는 수능에 3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바뀌었어. 4중근 안 배우고 근은 무조건 여기 근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까지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 문제가 됐든 뭐 이런 함수 문제가 됐든 근판정 문제가 됐든 근을 다루게 되면 근에 대한 가중치 1, 2, 3으로 이걸 잘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문제가 좀 글 쓴 게 좀 너저분해갖고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의도는 뭐 다 파악은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힌트를 중간에 줘버리는 바람에 내가 밑에 있는 그 90도를 또 까먹고는, 90도가 딱 되니까 PQR이
그 직선으로 이제 들어갔으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PR이 이 직선이라는 것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면 꺾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의심은 안 했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문제에 조금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라 이거 좀 뜯어고치긴 해야 돼. 미안해. 자, 어쨌든 의도는 파악은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일단 맞춘 사람, 이거 맞춘 사람. 자, 간단하게만 갈게요. 여기에 P가 있고 좌표 세팅하는 거 먼저 갑시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삼각함수 도형 말고 그래프야. 그래프가 나오면 수능에서는 100% 내는 포인트가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성을 무조건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같은 내용이야. 교과서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라고 맨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칭성, 주기성 문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볼 때도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Q라고, 여기가 Q고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표가 6분의 5, 6분의 5마이 이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중심이 먼저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게 코사인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코사인 파이 x. 자, 그래서 한 점씩 뭐 집어넣어봐요. 뭐 이게 P의 좌표를 먼저 뭐 A, 코사인의 파이 A 이 정도로 놓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대칭성 때문에 일단 이렇게 원의 중심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 X축 위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각이 90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지름인 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대충 여기 Y축이라고 할게.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대칭성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요 점,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대칭성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요 A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 A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이 된 여기 네모라고 하면 A랑 네모를 더해서 2로 나누면 6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점대칭점이나 축대칭점 이런 걸 생각할 때 특정 점 기준으로 이거 2배 해서 빼면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에 2배 해서 빼기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이거를 좀 외우고 쓰는 게 이제 또 필요해요. 이제 대칭 함수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주 뭐 내일 나갈 수도 있고 해. 내일 나가긴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얘를 할 때 6분의 5 곱하기 빼기 A, 이제 이 값을 집어넣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R이야.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5 빼기 A라는 좌표인데, 3분의 5 빼기 A라는 좌표인데,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죠. 다르게.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코사인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게 대충 원의 한이 뭐 이쯤 이렇게 돼서 여기가 x는 1이에요. 그리고 코사인 함수가 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코사인 함수의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된 요 a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요 모양하고, 이게 모양이 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간격도 이렇게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돼, A가. 이 길이가 A가 돼.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A가 돼야 돼요. 1을 기준으로 해서 A. 여기 기준으로 해서 A. 별로 어렵지 않지? 이게 대칭성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삼각함수를 계속 바라볼 때 이 대칭성과 뭐 주기성에서 이쪽에서 끌고 와도 돼. 여기서 하나 더 그려갖고 이쪽으로 거꾸로 끌고 와도 상관은 없어. 그런 대칭성이 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만큼에 대한 뭐 어쨌든 이렇게 된 모양과 이게 같은 게 느껴져야 되고,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이게 더 보여.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잘 안 보여.
뭐 어쨌든 여기서 A가 그냥 나옵니다. A를 구하면 3분의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왔죠. P 값도 나오게 되고, 따라서 P가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순간, 이제 다른 값들이 다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그만큼을 재면 됩니다. 조금 다른 거를 물어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도가 도형이 복잡해지든 뭐가 되든 머릿속에서 삼각함수 어쨌든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대칭성, 주기성만 잘 떠올려도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수능에서 이것도 방학 때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되면 뭐 목요일 정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맞춘 사람. 5번 이거 뭐 별거 없는데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이고 이걸 약간 이제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좀 특징 있는 문제라서 일부러 이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기도 하고. 자, 체코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자, 1,2를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게 y는 x 더하기 1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 베타에서 4차 함수가 또 만나. 그러면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4차 함수를 그리면 되고 여기를 대충 알파, 베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xc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x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차의 개수도 1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했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베타 빼기 알파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6 이거 6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정보를 알려준 거 그러니까 내가 접대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줬어. 함수값, 그러니까 y값의 정보를 줬단 말이야. y값의 정보를 준 이유가 도대체 뭔가 했을 때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y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해석하라.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게 y값 아니면 x값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y로 준 정보가 x값으로 해석이 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냥 함수에서도 f3 빼기 f2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했을 때 해석의 방법은 많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도함수, 그러니까 f 프라임 그 평균 변화율로 얘를 해석할 수도 있고 함수값 자체로도 볼 수 있고 얘를 적분으로 가서 도함수의 이제 정적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듯이 얘네들을 함수값 자체를 뭔가 다른 걸로 해석을 할 때 이게 x좌표냐 y좌표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도 분류도 조금 쉬워져요. 어쨌든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이런 정보 하나 나오고 거기에 있는 계산입니다. f' 알파, f' 베타가 이가 2가 나와 있는데 이 2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때려 넣어갖고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하필 1이야 1. 이게 하필 1. 근데 우리가 이건 정규 수업 시간 때만 했던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평균 이거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냥 아무런 곡선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얘네들을 등간격으로 나눕니다.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뭐 4칸까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2칸 정도에서 끝나는데 얘의 기울기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을 다 더해서 이거 너무 기울기가 0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일부러 이렇게 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평균을 해. 이 기울기를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봐. 기울기가 너무 A1, 2, 3, 4 이렇게 해서 A1, A2, A3, A4를 얘를 평균을 내면 이게 빨간색 기울기 M이 되네. 빨간색 기울기 M이 돼요. 이거에 대한 원리는 그냥 식을 써보면은 그냥 한 번에 이해는 됩니다. 이게 등간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것도 내가 이제 언젠가 뭐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것 같아갖고 준비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수능이 안 나와 계속.
왜 안 나오지? 평균 변화율 관련된 건데 왜 안 나오지? 막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한 번만 써주면 돼. A1은 평균 변화를 쓰면 돼요. A 플러스 D 빼기 A분의 F의 A 더하기 D 빼기 FA. 두 번째 거 쓰면 끝납니다. A 플러스 2D 빼기 A 플러스 D분의 F의 A 플러스 2D에다가 F의 A 더하기 D가 되는데, 이게 분모가 전부 다 D야. 전부 다 분모가 D고, 이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다 없어져.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마지막 점과 처음 점만 남게 되고, 그거를 D로 딱 나누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4로 나눈 거예요. 4로 나누면은 이제 4D, 그 다음에 처음 점과 끝점이 되면서 저절로 중간이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은,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용이 되는 상황은 이차원에서 일단 많이 이용이 되죠. 왜? 자, 이차함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이 점의 관계가 딱 가운데, 이렇게 돼. 가운데.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평균 변화율과 여기에 평균 변화율 두 개를 더해서 여기 A1, A2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이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얘랑 같아지죠. 얘랑 같아지는데 그 기울기가 여기에 순간 변화율과 같아져.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10년이 넘은 이론이야. 자, 근데 이게 이제 4차 함수로 확장이 되잖아. 4차 함수로. 4차 함수도 우리 빼기 함수 같은 거 했습니다. 빼기 함수. 여기. 얘네의 길이가 같은 상황. 4차 함수를 가지고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4차 함수를 F 빼기 G를 만들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완전 대칭 상황이 돼요. 완전 대칭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고 여기서 접선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접선과 여기서 접선 이렇게 되면서 만나는 이 점이 정확하게 이제 동일한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4차 함수는 정확하게 다 가운데고, 여기 기준으로도 여기 가운데.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이 기울기가 돼요. 이제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풀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와 여기서 기울기를 어쨌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1이 돼? 정확하게 이게 가운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의 가운데에 1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고, 안 돼도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된 거를 뭐 이제, 이것도 대치동 식으로 얘기하면 축 비틀기 뭐 이렇게 하던데, 축을 비틀어서 이제, 근데 빼기 함수가 이제 기본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수능에 나올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예전 논술 주제예요. 평균 변화율의 평균이 되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6번. 정말 단순 계산인데, 맞춰서라. 이거 그냥 진짜 계산하라고 넣은 거야. 계산이 뭐, 어마어마한 계산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를 표현을 하면 A5, A10, A6. 이게 어차피 초항으로 주어져 있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90과 이 D에 대한 관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 더하기 4D, 이게 A5, 마이너스 90 더하기 9D, 이게 A10, 16 마이너스 90 더하기 15D가 음수가 되는 이 상황을 싹 정리해서 2D 빼기 45, D 빼기 10, D 빼기 6. 그래서 이 3차 함수에서 음수로 들어가는 이 근을 가지고 이제 여기 6과 10과 2분의 45를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를 이렇게 근을 그리고 이 밑에 음수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로 가능한 D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쪽 부분이니까 D가 이쪽에서는 1, 2, 3, 4, 5까지 1에서 5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11부터 22까지 가능하고,
이거랑 이제 나 조건에서도 같은 이제 식을 그냥 만들어서 또 찾아내시면 돼요. 이걸 일단 해석은 해놨으니까 이걸 못 푼 사람은 아마 그냥 이게 설마 계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진짜 그냥 계산으로 넣은 겁니다. 아무 뭐 영혼 없어요. 영혼 없이 그냥 들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7번 맞춘 사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맞춰줘야지. 이거는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단순히 맞춘다가 아니고 이제는 빨리 맞춘다가 돼야 돼. 빠르게 얘를 그냥 1분 컷, 2분 컷 안에 딱 풀어내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좀 어려운데 8번 맞춘 사람. 자, 8번 갑시다. 이게 조금 초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갖고 BC가 너무 지름처럼 보이죠. 지름으로 풀면은 이게 답이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지름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서 BC가 지름일 수도 있어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도형 문제를 만들 때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하거든. 그래서 문제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은 자, 일단 전체적인 이제 방향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길이가 여기가 6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CD가 5, 그 다음에 PC 여기 요 길이네요. 요 길이가 루트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이 PCD 여기 각이네요.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는 먼저 정보를 제시해준 게 이 노란색 삼각형이야. 노란색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정보를 또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여기 있는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랑 이게 거리가 멀잖아. 이게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그 상황은 무조건 중간에 분명히 공통 요소가 있다 그래서 공통 요소를 매개체를 건너가야 돼. 그거 없이는 절대로 못 풀어. 이제 그 과정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매개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면 길이 아니면 각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정보가 엮이는 애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했을 때 길이 아니면 각에 집중하시면 돼. 근데 또 봐도 뭐 삼각형으로 치면은 이제 6루트가 속한 거는 A, BD 이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을 조금 확장하면 뭐 이렇게 삼각형 보이지. 그럼 여기 공통형 AD라고 하는 게 있어. 공통형. 얘가 이제 공통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이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해서 이 각을 똑같이 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해줘야 돼.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공통편으로 각을 보듯이, 아니면 이제 다른 영역이 엮일 수도 있어. 삼각형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일단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D. 여기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이. 자,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지금 뭐 밑변 곱하기 높이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각은 길이는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각 하나와 길이 하나를 더 찾아내야 돼. 각 하나와 길이 하나. 그럼 어떤 걸 찾아내는 게 좋을까?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각에 대해서 만약에 집중해서 이 각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나는 이 각이 먼저 보였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 이 각에 대해서 그럼 이 각과 같은 애를 필사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된 이 각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쪽 계열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나는 이 각이 먼저 보였는데 이렇게 삼각형 이 각이 먼저 보였어 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원주가 해서 이쪽 이게 주어진 각이니까 나는 이 각이 먼저 보여 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너희들 인생이 다르듯이 이 인생을 통해서 이제 걸어온 길이 달라서 이 도형을 처음 봤을 때 보이는 게 달라 진짜. 그거를 뭐 어떤 규격에 맞춰서 이걸 봐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럴 때는 이제 나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 눈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 걔네들로 끌고 가는 게 일단 맞다고 봐요. 나는 삼각형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풀이가 크게 보면은 저 동그라미로 가느냐 세모로 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로 가든 세모로 가든
무조건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각을 구해야 되고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길이긴 하거든. 왜냐면 동그라미를 하면 이 각도 구해야 돼. 여기 있는 각도 구해야 되고, 여기 있는 각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길이, BD 정도 아니면은 AD에 대한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저번에 반지름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고 지금 뭐 방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동그라미도 연습해보고 세모도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봐. 최소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최소한 방향이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달아봤어요. 당연히 이 세모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강하니 그래 세모는 주어진 거고 세모가 여기서 코사인 값이 여기 코사인 세모라고 할게 10분의 3 루트 10이니까 사인의 세모도 정해진 거죠.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진짜 길이 하나만 구하면 끝나. BD가 됐든 AD가 됐든 저 길이 하나만 구하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죠. 딱 봐서 보이진 않아.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좀 털어내야 돼요. 일단 여기 루트 15 각이 있으니까 이 PD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하면 PD의 길이는 루트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트 5를 구해도 정보가 더 나올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치?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더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없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에는 왜 저번에 반지름을 나는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계열로 가는 게 있고, 아닌 계열이 있어.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을 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BC 삼각형을 잡으면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요 각, 동그라미를 알면은 왜 저번에,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 길이가 없죠. 여기에 BD 길이도 없고, 여기 길이가 있긴 한데 얘 길이에 대해서 이 각을 구하는 거는 지금은 더 먼 얘기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 동그라미를 결국엔 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 동그라미 각을 찾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이었으니 삼각형을 이제 이걸 풀어야 돼. 다시 조금 더 크게 그립시다. 자,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좀 많죠. 이제 뭐 이거는 취향대로 풀면 되는데, 자, 여기가 P, D, H, 그 다음에 여기 루트 5, 여기 루트 10. 자,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뭐 하나에 대한 정보만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각을 찾아내서 이걸 이용해도 괜찮고, 왜냐면 여기는 세 변이 다 나왔으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인데 해석은 내가 중학교 때 방식으로 썼어요. 피타고라 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a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또 피타고라스를 2번 해서 a, b를 찾아낼 수가 있어.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A하고 B가 이거는 생략할게요. 여기가 루트 5 45도 아주 쉬운 각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45도가 나왔으니 여기가 45도야. 여기도 45도고.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6루트 2 하면은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게 되고, 뭐 거기 나오게 되면은 뭐 나머지 부분들 쉽게 갈 수가 있죠. 뭐 여기도 이 각으로 보면 이제 BD,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면은 이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야. 요 길이 알고 있고,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도 알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사인 값으로 어쨌든 BD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약간 동떨어져 있는 정보들이 합쳐지려면 분명히 매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이제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공통 부분이 이제 각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제 뭔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도형을 다루는 건 각과 길이니까 그 정보들은 다 각과 길이로 환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길이들을 파보세요. 그러면 뭐 보통
방향이 잘 잡히니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그냥 좀 두들기면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요 정도 하죠. 이렇게 하고,